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야구를 향한 나의 열정은 스피드건에 찍히지 않는다. 야구에 대한 이런 명언들 들으셨을 때 가슴 떨리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저도 그런 편이고요. 오늘 모실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중 야구가 좋으셨으면 야구에 대한 책을 다 내셨습니다. 야구 선수도 아니고 야구 관계자도 아닙니다. 깜짝 놀라실 손님입니다.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10월 22일 순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를 진행하는 김효진 PD입니다. 제가 분위기를 너무 띄웠나요? 다른 명분으로 모시려고 했으면 아마 안 나오셨을 것 같은 분인데 프로야구 두산 팬으로도 유명하시죠? 서울대 총장, 국무총리, 동반성장위원장을 역임한 정운찬 서울대 명예교수를 오늘 스튜디오에 모십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아예 야구에 대한 책을 한 권 내셨어요. 제목은 야구 예찬, 도서출판 휴먼큐브에서 발간했고요. 정운찬 교수를 잠시 뒤에 모시고 그의 신간 야구 예찬에 대한 얘기, 그의 인생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이 책 한 권,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떴습니다. 파울적 따라갑니다. 파울적에서 잡아냈습니다. 경기 끝납니다. 두산이 LG에게 3승 1패로서 한국 시리즈 티켓을 거머쥡니다. 참 이 준표부터 두산 베어스가 각가지 기록을 만들었는데 또 하나의 기록을 만들면서 삼성의 파트너로 낙점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이렇게 어려운 걸음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처음에 갖고 있던 인상보다 훨씬 더 소탈하시고 편안한 인상이셔가지고 의외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 이 앞에서 인서트 들으셨을 겁니다. 두산이 LG 트윈스를 꺾고 한국 시리즈 진출을 확정하는 그 소식이었는데 두산 팬이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축하를 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두산의 승리 요인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 한마디로 말하긴 힘듭니다. LG는 상당 기간 동안 체력을 비축했으나 몸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았고 두산은 체력은 떨어졌을지 모르지만 야구하는 감을 계속 유지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G는 11년 만에 올라와 갖고 꼭 이겨야 하겠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두산은 사실 넥센한테 거의 다 시다시피 했는데 그렇죠. 이겨서 올라왔기 때문에 득긋한 면이 어느 정도 있었고 따라서 즐겼기 때문에 환경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좀 위기 상황이 됐을 때 이 수비진들의 플레이나 이런 거 보면은 확실히 좀 많이 나가본 팀의 티도 난 것 같아요. 그리고 두산의 이번 시리즈에서의 수비는 정말 완벽했어요. 레프트에서 임재철이 정말 좋은 송구를 해서 이대형을 아웃시켰다든지 또는 민병헌이 또 정말 좋은 송구를 해갖고 홈에서 또 그 주자를 아웃시켰다고 하는 것은 메이저리그에서나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메이저리그에서도 사실 보기 힘든 플레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플레이가 사실 두산을 2승 1패로 만들고 1승 2패가 아니라 2승 1패로 만들고 4차전까지 갈 수 있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두산은 전반적으로 이번 시리즈에서 수비가 굉장히 좋았던 데 반해서 LG는 실수를 많이 했고 또 두산의 팀워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느 팀보다도 끈적끈적하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분석을 계속 맡기면은 30분 내내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들이 워낙 말이 많아요. 수훈갑 선수 한 명만 좀 꼽아달라고 질문을 드리면 너무 짓궂을까요? 저는 유희관을 수훈갑으로 뽑고 싶습니다. 깜짝 놀란 사람들 많을 겁니다. 유희관이 거기 나가니까 선수들도 안도감을 갖고 우리 팬들도 유희관이 나왔으니 오늘 할만하다 하는 안도감을 줬을 뿐만 아니라 7회까지
참 잘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물론 한두 번인가 위기를 맞았습니다만 그 위기를 또한 잘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한 사람만 뽑자면은 유희관 선수를 뽑고 싶습니다. 배짱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특히 번트에서 잡아가지고 2루에 승부할 때 보면은 LG 투수들은 그거를 못했었죠. 마지막 경기에서. 근데 뭐 던지더라고요, 그냥. 첫째 번은 2루에서 선행 주자를 죽이고 두 번째는 또 3루에서 선행 주자를 죽이는 그 배짱 두둑함으로 뭔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뭐 그 아주 강 스피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130여 킬로 공으로 그 강한 LG 타자들을 요리하는 걸 보고 참 놀랐습니다. 네. 자, 한국 시리즈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교수님? 삼성이 도사리고 있는데. 저는 경제학자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예측을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예측은 되게 틀리니까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 보면은 두산은 9개 팀 중에서 시즌 중에 타율도 1등이고 또 출루율도 1등이고 뭐 장타율도 만만치 않습니다만 삼성은 장타자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타격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힘들고 두산은 이번 챔피언십 시리즈라 그럴까? 그 플레이오프에서 보여줬듯이 수비가 대단합니다만 역시 삼성에 비해서는 투수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팀이 자기들의 장기를 얼만큼 내보일지 또 상대 팀의 좀 단점들이 얼마나 나타날지 에 따라서 승패가 갈려질 거라고 봅니다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참 팽팽한 대결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팽팽할 거다. 거기다가 하나는 두산은 계속 뛰었기 때문에 체력은 좀 저하됐을지 모르지만 감은 좀 살아 있고 그렇죠. 삼성은 오랫동안 쉬어서 체력은 비축이 되어 있겠지만 감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심 두산 쪽으로 기우는 말씀인 것도 같습니다. 아무튼 꼭 뭐 편파 중계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본격적으로 책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야구 예찬이라는 제목, 여기에서 이미 많은 것들이 드러나긴 합니다만 어떤 책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책 제목은 야구 예찬으로 했습니다만 부제목이 야구 바보 정운찬의 야생 야사 이야기 아닙니까? 야구를 정말로 좋아하는 정운찬이 일생 동안 야구로 살고 야구로 죽은 얘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구에 얽힌 저의 인생 또는 일생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야구와의 인연이요? 대체 어느 정도로 깊으신 겁니까? 글쎄 뭐 인연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사실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야구 때문에 박사학위가 1년 늦어진 적도 있어요. 야구에 몰입하셔가지고요. 야구를 너무 많이 보느라고 야구 때문에 박사학위가 늦어진 것도 있지만 또한 교수 지원해서 면접 받을 때 그 야구 얘기를 한 7, 80분 동안 해서 저를 면접한 상대방이 이 사람이 야구도 많이 아니 미국 문화도 많이 알려니 하고 저한테 후한 점수를 줬다고 들었습니다. 아무튼 뭐 이 플러스가 된 거네요. 그러면 마이너스도 있었지만 플러스도 있었습니다. 이 야구를 그리고요 이 야구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집필한 정운찬의 자서전이다 뭐 이런 설명도 따라 붙더라고요. 요것도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저를 도와준 은인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건 뭐 다 인정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야구가 저한테 가르쳐 준 거는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면에서 뭐 야구를 둘러싼 저의 일생 이야기다 이렇게 해도 뭐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서전이라는 소개도 과한 건 아니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교수님의 여러 가지 이 진실된 깊은 모습을 이 책을 통해서 또 볼 수 있겠군요. 야구를 시작하게 된 동기, 야구를 보면서 재미를 느끼게 된 이야기, 또 중학교 때 야구부에 들었습니다만 저 결국은 주전 선수가 못 되고 주전자 선수만 했던 얘기라든지 포지션이 뭐였습니까? 뭐 저 정식으로 학교 대표 선수 해본 적은 없고 동네 야구를 했습니다만 동네 야구에
정해진 포지션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마다 세컨드 보고 서드도 보고 쇼스톱도 예. 받고 피처도 보고 그러셨군요. 이것저것 다 해봤습니다. 예. 자, 이 동반성장위원장을 지내셔서 그럴까요? 물론 지금도 이사장으로 계십니다만은 우리 야구도 동반성장해야 한다 이런 문제 제기를 책 속에서 또 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저는 지금 동반성장 위원장은 아니고 네.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제가 개인으로 만든 동반성장 연구소의 동반성장 연구소 이사장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야구가 동반성장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네. 제가 한 두세 가지 정도로 책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하나는 지난번에 현재는 9개 구단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작년까지는 8개 구단이 뛰지 않았습니까? 네. 이 9번째 구단 NC 소프트를 금년부터 경기에 넣으실 것인지 말 것인지 또 10구단을 창설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분분할 때 저는 기존 팀을 갑으로 보고 새로 생기는 팀을 을로 보고 이 갑이를 허용해야 된다. 금년에 NC 소프트 경기하는 것도 허용하고 또 제19구단도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6개 구단 하다가 8개 구단으로 됐는데 그냥 8개 구단으로 가지 않고 6개 구단으로만 됐다면은 과연 WBC에서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었을 것인지 베이징 올림픽에서 야구가 우승할 수 있었을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은 경제학은 반드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주장이 맞을지 모르지만 야구에서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것이다. 야구팀이 많아지면은 좋은 선수가 많아지고 야구의 저변도 넓어지고 우리나라 야구가 발전할 것이라는 의미에서 동반성장하자는 말씀을 드렸고 보다 절실하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네, 뭡니까? 뭐냐면은 지금 신인 선수를 지명할 때 꼴찌 팀이 먼저 하고 그다음에 차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일 꼴찌가 1번하고 8개 팀이 있을 때 그다음에 첫째 우승팀이 8번째로 하고 그다음에 9번째 선수를 우승팀이 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꼴찌팀이 1번 그다음에 우승팀이 8번 하고 작년으로 따진다면은 그다음에 꼴찌팀이 다시 또 9번 하고 우승팀이 16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진정으로 신인 선수가 약팀에 많이 가게 되지. 지금 식으로 하면은 꼴찌팀은 1번하고 16번하고 1등팀은 8번하고 9번하고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팀들끼리의 진정한 동반성장이 이루어지려면은 드래프트 시스템도 좀 바꿔야 된다. 그런 의미로 얘기했고요. 또 하나는 야구장 사용과 관련해서 구장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갑이고 또 이 구단들은 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잠실 야구장이 서울시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그 LG나 두산에 대해서 과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사용료도 많이 받고 또 이런저런 규제를 내세우면서 거기 고급 음식점도 못 만들게 하고 그런 제약이 있어서 여기서도 역시 갑인 서울시와 을인 두산 LG가 동반성장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좀 주입께서도 한번 다시 찾아서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만년 꼴찌 서울대 야구부 이야기라는 챕터도 눈에 띕니다, 교수님. 자, 교수님에게 서울대 야구부란 어떤 의미일지 그 의미가 클 것 같은데 그 얘기도 좀 들려주시죠. 저 학생으로서 야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하고 야구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다른 대학의 야구 팀들은 뭐 주로 야구만 한다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프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서울대는 성적이 나쁘면 야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것이 서울대학 야구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릴 때 고등학교 때 우리 도덕 선생님이 하루는 신문을 갖고 오셨어요. 일본 신문을. 그게 아사히인지 요미우리인지 마이니치인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그때 일본어도 모르는데 하여튼 일면 톱이 동경대 드디어 1승이에요. 동경대학도 동경 6대학 리그에서 매일 진답니다. 어쩌다 한 번 이기면 주요 일간지에 드디어 1승이라고 나는데 2004년인가 서울대학이 그 전까지 198패
일무하다가 1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정말 기분이 좋았는데 역시 공부하고 야구를 같이 해야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프로팀에 가면 야구해야 되지만 학교에 가서는 야구와 공부를 동시에 추구해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 오로지 야구만 바라보다가 조금 운이 나쁜 경우에는 굉장히 그 미래가 허망해지는 경우도 너무 많고요. 그렇습니다. 야구를 정말 잘해서 이승엽 선수가 되면 굉장히 좋겠습니다만 그게 안 됐을 경우에 뭘 할 것이냐. 그쵸. 공부도 해야 나중에 야구 관계 일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야구만 하고 공부 전혀 안 하면은 공부 안 해갖고 어떻게 야구 관계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도록 노력을 쉬운 일은 아니지만 노력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두산 얘기로 돌아가서요. 이 다른 팀 팬들 특히 LG 팬들이 들으면 화가 좀 날지도 모르는 질문입니다만 책에도 뭐 이런 내용 담으셨던데 두산 대체 뭐가 그렇게 왜 좋으십니까? 뭐 사실 제가 두산 팬이 된 거는 제가 대학 다닐 때 동창 회장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때 동창 회장이 두산의 전신인 오비 맥주의 박두병 사장님이었습니다. 이제 60년대 후반이죠. 82년에 프로야구가 생긴다 그러니까 어디 응원할까? 미국에 있을 때도 양키스나 매츠 응원했는데 여기서도 응원팀 하나 있어야 좋지 않겠나. 그런데 마침 그 장학금 받은 생각이 나서 오비 베어스를 응원하게 됐고 또 당시는 지금은 한화 이글스가 충청도를 대표하지만 당시는 오비 베어스가 충청도를 대표했어요. 전 충청도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것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오비를 응원하게 됐는데 그다음에 쭉 보면 오비는 스타 선수가 없는 것이 흠이긴 하지만 저 2군에서 선수를 잘 길러내서 선수들 평준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백업 선수들이 많아서 누구 하나 나가도 별 팀의 그 실력에 흠이 별로 안 가요. 그래서 2군 선수를 길러낸다고 하는 것은 장기적 안목이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요새는 뭐 정수빈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다음에 이 외야 3명이 얼마나 또 수비를 잘합니까? 내야도 마찬가지고요. 손시현의 뭐 지금 요새는 김재호가 손시현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만 손시현의 그 쇼스탑 수비라고 하는 것은 뭐 메이저리그에 전혀 뒤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두산은 이게 보기에 귀엽고 또 팀워크도 좋고 또 끈기가 있고 그래서 한때는 8회까지 8대 7로 치고 있다가 8대 1로 치고 있다가 9대 8로 이긴 적도 있고 끝까지 가요. 그래서 전 그런 의미에서 끈기가 있는 두산팀을 좋아합니다. 네. 자, 이 두산 얘기 많이 했는데 국내외 막론하고요. 현역인지 여부 막론하고 가장 좋아하시는 야구 선수 누굽니까? 글쎄 국내외를 막론하고 현역이냐 아니냐를 막론하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1970년대에 레지 잭슨을 좋아합니다. 오클랜드 에이스에서 하다가 나중에 볼티모어로 갔다가 결국 뉴욕 양키스로 가서 1977년 월드 시리즈에서 LA 다저스하고 뉴욕 양키스가 게임을 했는데 그때 레지 잭슨이 한 게임에 3번 홈런, 연속 3번 홈런, 연타석, 3연타석 홈런. 그다음에 하고 나서 그다음에 게임에서는 첫째 번은 포볼을 맞았지만 두 번째 또 홈런. 그래갖고 메이저리그 역사상 4연타석 홈런은 레지 잭슨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 이 전인 미답의 기록을 갖고 있는. 사실은 한 게임 홈런 셋도 없는데 그것도 연타석 홈런이고 또 두 게임을 합쳐서는 4연타석 홈런이라고 그럴까? 기록이 기록이 깨지지 않았다고 알고 있고 그보다 그 레지 잭슨이 좋은 거는 참 개성이 강해. 어떤 때는 버릇도 없고 그다만 개성이 강해서 팬들을 좀 자극을 하지요. 어떤 때는 감독하고 싸우고 어떤 때는 또 구단주하고도 싸워서 신문에 매일 납니다. 약간 악동 기질이 있는. 악동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 야구를 재미있게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감독이 너무 무색무취하고 선수들도 감독한테 너무 고분고분하는 것 같고 구단주는 신문에 나는 거 보셨습니까? 구단주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참으로 색깔 없는 야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개성을
좀 나타내주는 저 색깔 있는 야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메이저리그 구단주들에 대한 얘기는 더 익숙한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구단주에 대한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는 이 LA 다저스 야시엘 푸이그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그 악동 기질이 좀 있는. 아직 너무 거칠어요. 이번에 저 마지막 게임에서 푸이그 때문에 졌다고 해도 진짜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좀 더 저 다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감독으로 아직 뛰고 있을 때 감독일 때 바비 곡스 같은 사람들 심판하고 무조건 들이대는 그런 기질도 약간의 쇼맨십도 있다고 하지만 그런 개성도 또 재미를 더하는 어떻게 것 보면 같고요. 뭐 재밌는 점도 있어요. 큐바에서 온 어떻게 보면 미국 사람들이 보기엔 촌놈인데 심판한테 과감하게 덤비고 예, 괜찮아 그렇죠. 보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레지 잭슨은 그 세 피가 흘러요. 백인 피, 흑인 피, 그다음에 그 히스패닉 피 흘러갖고 사실은 인종차별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걸 극복하고 뭐 당시 메이저리그 최고 선수가 아니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만약에 어느 독자가요. 너무 바쁘셔가지고 이 교수님 책 중에서 딱 한 챕터만 골라 읽어야 한다고 어느 이야기를 읽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으신다면 어떤 걸 추천하시겠습니까? 교수님. 책은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했는데 너무 선생님 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은 4개 챕터 중에서 예. 저의 그 어린 시절 네. 이 일장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일장의 제목은 동네 야구에서 네. 메이저리그까지인데 네. 그래서 제가 거의 한편으로 제 자랑도 좀 했어요. 그렇군요. 작년 6월 1일 날 예. 토론토에 가서 토론토 블루제이스하고 보스턴 레드삭스 게임에서 예. 시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자랑도 그렇죠. 좀 하고 또 동시에 내가 왜 야구를 시작하게 됐나, 왜 야구를 좋아하게 됐나. 그 당시 야구라고 하는 건 참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했다든지 예. 또 제가 중학교 들어가서 야구 선수가 되고 싶었지만 좌절된 그런 그 꿈이 좌절된 것들이 있으니까 책은 워낙 1장부터 읽는 것이지만 뭐 꼭 한 장만 읽을 거라면 역시 또 1장을 읽으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이 사전에 드린 질문지에는 없는데 한 가지 좀만 직구님 질문해 볼게요, 교수님. 만약에 이 젊은 PD의 치기 어린 질문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두산 베어스 감독직하고 대통령직하고 선택할 수 있으시다면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그건 쉬운 질문이 아니네요. 갈등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참 이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은데. 현재 제 나이로는 또 실력으로는 저 프로야구 감독은 못해요. 그러십니까? 제가 좋아하긴 하지만 저 정말로 좋아할 따름이고 아주 전문 지식이 깊지 못하고 또 야구 실전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 야구 감독을 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도 현재 야구 감독은 막 힘듭니다. 두산 베어스 감독은 힘드셔서 고사를 하시겠고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는 대통령. 뭐 이 정도.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이 어렵게 모셨는데 정치 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나도 안 드리려고 했으나 한 가지는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했잖아요. 요거는 뭐 현안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자, 지금 요 며칠 나온 이야기들 그 정황만으로 보자면 보도된 얘기들만 보자면 국정원이요. 완전히 지금 사사구를 남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아웃카운트 하나도 못 잡고 꽉 찬 것 같고 또 카운트는 잡으러 들어가야 되는데 타자는 만만치 않고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이 상황에서 교수님 감독이시라면은 마운드에 한번 올라가셔야겠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중학교도 들어가지 못할 뻔했으나 당시 프랭크 스코필드 박사라는 3.1운동의 33인에 보태서 34인의 1인이라는 분이 저를 중학교에 보내주셨어요. 경제적으로 도와줬을 뿐만 아니라 저한테는 그 정신적 지지 주셨는데 항상 저한테 하신 말씀이 정직이 가장 경제적인 생활 방법이다. 가장 경제적인 정직하게 살아라. 또한 자기 자신을 투명하게 세상에 보여라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국정원 사건이나 다른 여러 정치 상황을 보면은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참으로 답답합니다. 또 어떤 때는 그걸 또 파헤치려는 사람들은 아무런 책임 없이 그냥 아무거나 주장하듯이 질문하고 나서 나중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아니면 말고 해서 참으로 답답합니다만 저는 모든 걸 정직하고 투명하게 해야 개인도 생활이 좋고 나라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야구 대체 뭔지, 그리고 야구가 교수님에게 주는 혹은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의미나 메시지가 있다면 뭘까요? 글쎄, 사람들이 저보고 야구는 무엇뭐다라고 네. 말하라고 하면 저는 야구는 늘 나와 함께 있었고 네. 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야구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뭐라고 하냐. 쉬운 질문은 아닙니다만 네. 뭐 야구는 인생과 닮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인생은 정말 세옹지마라 그래요. 네. 잘 되다가도 안 되기도 하고 또 안 되다가도 잘 되기도 하는데 프로야구 100게임 이상 하다 보면은 이기고 지고 이기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끝날 때까지 봐야 끝난다. 예. 그런 게 우리들한테 주는 예. 교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야구는 정말로 9회 말 2아웃, 2스트라이크, 3볼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바쁘신 중에 귀한 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도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좀 아쉽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에 더 좋은 기회로 또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에게만 드리는 혜택. 당신의 영어 실력, 이제 원스톱 잉글리쉬가 해결해드립니다. 창의적이고 뛰어난 발성의 영어회화 학습 사이트 원스톱 잉글리쉬. 영어 표현을 암기시켜주는 동영상과 상황별, 주제별, 문법 패턴 표현을 검색하고 듣고 영작도 할 수 있는 영어 학습 포탈 원스톱 잉글리쉬. 주소창에 onestopeng.com. 국민TV 조합원이 되시면 영어학습 콘텐츠를 3개월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TV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10월 22일)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오늘 소개한 책은 서울대 총장과 국무총리, 동반성장위원장 등을 역임한 정운찬 서울대 명예교수의 야구 예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